네, 기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범죄도시 기자간담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부터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범죄도시 연출을 맡은 강윤서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범죄도시에서 마석도 역할을 한 마동석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첸 역할을 맡은 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판장 역을 연기한 최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장혜수 역할을 맡은 박주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저 이제 질문 받도록 할 텐데요. 질문 있으신 기자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분들이 마이크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네, 저기 기자님 손 한 번만 더 다시 들어주시면 돼요. 최근에 제가 마이크 들면 긴장한다고 하던데 범죄 영화가 이래야죠. 그리고 형사물이 이래야 되고 재밌게 잘 봤어요. 영화 자체 내용보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지난번 청년경찰도 그랬고 우리 최중동포 조선족에 대해서 의뢰를 해가지고 인터넷에 말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기 전에 감독님이 이건 어디까지나 영화다. 그리고 예를 들어 외국 영화는 이렇게 해도 말을 안 하는데 우리 영화는 이런 식으로 하면 말라고 하던데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그걸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시작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 말 한마디 부탁할게요. 예, 그래도 요즘 조국 동포들 이슈 때문에 저희도 이제 좀 알고 있었는데요. 저희 영화를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2004년도에 실제 있었던 사건들을 몇 개 이게 좀 섞어가지고 영화적인 상상력으로 해서 만든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주민들과 같이 강력한 형사들이 나쁜 놈을 잡는다는 이야기여서 중국 동포 여러분들이 불편하게 생각하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앞쪽 마이크 드릴게요. 네, 브리티현지신문 김동민 기자입니다. 저 마동석 배우께 질문 드릴게요. 이 영화가 재밌게 느껴지는 게 아무래도 형사 캐릭터가 매력적이기 때문인데요. 이런 정말 나쁜 놈들을 이렇게 때려잡는 형사가 그렇게 통쾌하기도 하고 그리고 중간중간 개그도 있고 귀여운 모습도 보이고 이런 캐릭터를 만들기까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그리고 중간중간 애드립인지 모르겠지만 재밌는 장면도 많이 연출됐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형사 영화를 같이 만들면서 제일 또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형사분들한테 누가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실제 저희가 이렇게 편하게 있는 동안도 사투를 벌이면서 범인을 잡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 리얼리티와 또 영화적인 재미가 같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 형사 캐릭터들이 있지만 이 영화에 가장 걸맞는 캐릭터가 어떤 것일까 같이 감독님하고 많이 고민을 했었고요. 일단 시원하고 통쾌한 액션 영화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가장 중점을 두고 캐릭터를 구성을 했고 재밌는 부분들은 현장에서 만들어진 것들도 있고 배우들끼리 리허설을 하다가 만들어진 경우도 있고 사전에 감독님하고 어떤 대사나 상황들을 같이 만들어서 시작한 부분도 있고 여러 케이스들이 있어서 저희는 일단 오락 영화는 액션 영화는 일단은 재밌어야 된다는 걸 먼저 생각하고 그렇게 여러모로 고민을 하고 리얼리티와 약간 판타지의 그 경계를 어디까지 생각을 해야 되나 그런 것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있으신 분들 손 들어주시면 돼. 네, 동아닷컴 정희영 기자입니다. 영화 잘 봤고요. 먼저 윤계상 씨께는 그 마지막에 마동석 씨랑 벌이는 액션씬이 되게 흥미로웠거든요. 재밌게 잘 봤습니다. 근데 촬영하면서는 좀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압도적인 체급 차이가 좀 힘에도 많이 밀리셨을 것 같고 긴 머리 때문에 액션 할 때 되게 힘드셨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네, 감독님께는 그 마동석 씨 연인이신 예정화 씨가 깜짝 출연을 했는데 좀 그 캐스팅에 좀 영향을 받으셨는지도 궁금하고요. 연기를 그러니까 너무 짧게 보여져서 좀 아쉬웠는데 좀 원래 그 정도의 분량을 생각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동석 씨께는 어떻게 연기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하고요. 마지막 화장실 액션씬은 뭐 애드립이 있거나 추가된 액션씬이 있는 게 아니라 그 틀을 딱 먼저 짜놓고 하나하나 다 끊어갔어요. 그래서 사실 보기에는 되게 긴박감이 있고 막 힘들어 보이지만 사실 제일 힘 안 들이고 찍었던 액션씬이거든요. 이 영화 내에서. 네, 진짜 그렇게 보셨다면 너무 다행이고요. 네, 뭐 전체적인 액션씬은 열심히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동석이 형은 액션씬을 많이 찍으셔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노하우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많이 따라갔습니다. 네. 예, 그리고 예정화 씨가 공항 가기 전에 나왔던 분량은 원래 조금 더 뒷부분이 있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저희가 집어넣은 거는 형사분들이 실제로 사건 수사를 하고 사건 현장에 가시면서 뜻하지 않게 뭐 망가지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리비를 청구하고 뭐 이런 실제 형사들이 하는 그 고통이나 좀 안 좋은 상황들을 좀 묘사하고 싶어가지고 그 장면을 집어넣었고요. 네. 이재화 씨는 오디션으로 해서 열심히 잘 봐주셔가지고 뽑게 됐습니다. 네, 저희 배우분들 모든 분들이 사실은 1,000명, 1,000몇백 명이었어요. 그 모든 분들이 전체를 다 오디션을 보신 거고 그 중에 뽑히신 분들이 저희 영화에 출연하셨는데 저는 그 어쨌든 감독님의 그 배우들을 뽑은 감독님의 선택이니까 저희는 굉장히 모든 배우들이 연기를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사실은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을게요. 네. 네, 문화뉴스 석정 기자입니다. 저 감독님께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영화를 보니까 조진웅 씨 출연이 가장 좀 눈에 띄었는데 그 조진웅 씨가 출연하게 된 캐스팅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조진웅 씨는 신인 때부터 저랑 이렇게 좀 알게 됐었고요. 예전에 한번 또 제가 이제 영화 준비 기간이 좀 길었었는데 그때 한번 같이 영화를 준비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오랜 준비 기간을 거쳐서 데뷔를 하게 돼서 조진웅 씨가 선뜻 여기 마동석 배우님하고도 친하고 그리고 윤상 배우님 여기 같은 소속사이기도 하고 또 우리 장원석 대표하고도 친분이 워낙 좋아가지고요. 선뜻 출연해 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네, 다음 질문. 네, 마이크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저 더팩트 권혁기라고 합니다. 영화 정말 재미있게 완전 몰입해서 잘 봤고요. 저는 최기하 씨하고 박지한 씨께 질문 드리는데요. 최기하 씨 같은 경우에는 택시운전사에서도 좀 이런 경찰 뭐 그런 역할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때는 뭔가 현장감 있게 막 그런 연기 하셨는데 여기서는 좀 뭔가 이렇게 반장이다 보니까 그때 보여주셨던 뭐 액션 이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뭐 아쉽진 않으신지. 그리고 박지한 씨 같은 경우에는 남자가 살아날 때 뭐 금리라든가 그다음에 뭐 대리분에서 골루타 역할 이런 거 정말 되게 인상 깊은 연기들 많이 보여주셨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근데
좀 더 평범한 역할을 원하시진 않는지 네, 궁금합니다. 네, 영화 재밌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택시 운전사 같은 경우는 어떤 실화에 바탕으로 해서 실제로 그 다큐멘터리를 보고 제가 이제 그 인물을 연기한 거라서 사실적일 수밖에 없었고요. 전반장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 영화 들어가기 전에 형사님들을 만나서 인터뷰도 여러 차례 하고 그들의 어떤 행동 양식도 같이 배우고 술자리도 많이 하고 그래서 진짜로 형사가 되려고 이제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근데 이제 시나리오 상에 제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좀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이 영화를 조금 전체적으로 좀 어둡기 때문에 조금 톤을 밝히는데 주력을 했고요. 좀 밝은 역할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캐스팅만 되면 좀 다 이상한 사람이더라고요. 저를 다 그렇게 보나 봐요, 세상이. 그리고 저도 인물 자체를 되게 평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람은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다 이상하고 특이하고 뭔가 낯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낯설고 이렇게 그냥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을 좀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요. 오히려 저런 역할들이 오는 것들이 저한테는 감사하고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있으신 분, 네, 마이크 드릴게요. 예, 영화평론가 황진미입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리겠는데요. 하나는 이 영화는 그 형사물이라기보다 어떤 면에서는 거의 마동석 씨의 슈퍼히어로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액션과 또 그 캐릭터가 굉장히 강렬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감독님께서는 이 영화가 어느 정도 성공하게 되면 시리즈물로 슈퍼히어로물 같은 그런 마동석의 어떤 시리즈물로 이거를 이제 발전시켜 나갈 그런 생각이 있으신지 하는 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마동석 씨 연기가 좋았던 것만큼이나 이제 그 악역이 되는 상대역 그 윤계상 씨의 캐릭터도 굉장히 돋보이고 연기도 훌륭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계상 씨가 지금까지 맡았던 역할하고는 매우 다른 그런 결을 지니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좀 놀랐는데요. 이 윤계상 씨를 캐스팅하게 된 이유 그리고 윤계상 씨는 지금 이런 강력한 액션에다가 그런 아주 끔찍한 악역을 이제 소화하면서 이제 본인의 연기를 어떻게 자평하고 계신지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먼저 저희 영화는 4년 전에 저하고 마동석 씨는 친구인데 같이 마동석 씨가 형사 영화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제안을 하셨고요. 그래서 4년 동안 같이 이렇게 마동석 씨 집에서 같이 회의하면서 만든 마석도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굉장히 애착이 깊고 굉장히 마동석에게 최적화된 캐릭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말 이번 영화가 잘 된다면은 뭐 시리즈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솔직히는 조금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윤계상 배우. 윤계상 씨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 풍산계를 보면서 굉장히 강렬한 이미지를 받았었거든요. 예전에 다른 윤계상 씨 작품들 봤을 때는 국민 백수 역할을 하면 정말 잘하시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풍산계를 보고 난 다음에 이 사람한테 이런 이미지가 있구나. 근데 풍산계에서는 명확하게 악역 이미지를 보여주는 게 아니어서 우리 영화에 캐스팅이 돼서 악인을 연기를 하면은 진짜 뭔가 좀 새로운 이 사람의 그 마음속에 있는 악마 같은 뭔가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네, 그다음 윤계상 배우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지금도 오늘 영화를 보면서 좀 숨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창피한 마음이 좀 들고요. 제 연기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 영화가 좀 잘 보이고 재밌는 거는 진짜 이게 출연하신 모든 배우님들이 그 합이 너무 좋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연기를 할 때마다 너무너무 잘하고 싶은 마음이
100이거든요 정말. 그래서 그냥 어떤 캐릭터든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저 OBS의 이무섭 기자인데요. 감독님께 드리고 싶은데 보통의 경우 이제 악인과 선인이 마지막 1대1의 대결을 하는 경우 가까스로 악인을 잡거나 마동석 씨가 좀 더 다치고 마지막 역전에 한 방울 이기거나 이런 흐름을 따르는 게 많은데 마지막 1대1은 거의 이제 형사 역할이 이제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는 신들이 많아서 특별히 그렇게 구성을 하신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뭐 속 시원하기는 했어요. 악인이 많이 맞으니까 어떤 뭐 현실감인지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그 화장실 액션씬 같은 경우는 저희 무술 감독도 기술 시사에서 보고 난 다음에 자기가 여태껏 했던 액션 중에서 가장 빠르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약간 좀 그런 주저주저하는 이야기나 그런 흐름을 별로 안 좋아해서 직접적으로 어차피 세게 보여질 부분은 강렬하고 치열하게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영화들을 또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제 취향이 많이 좀 발견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들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쪽으로 드릴게요. 기자님 죄송한데 손 한번 안녕하세요. 신용경제 진윤아 기자고요. 일단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저 먼저 감독님한테 그냥 간단히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제 관객분들이 이거 딱 보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딱 평을 했을 때 어떤 평을 들었으면은 제일 감독님이 만족스러울지가 궁금하고 다음으로는 유기상 배우님한테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악역이 처음이시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거랑은 조금 다른 마음가짐이 있었거나 아니면 좀 힘들었던 거나 아니면 따로 악역 캐릭터를 연기하기 위해서 뭐 따로 준비하신 게 있었거나 한 게 있으면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예, 그 한마디를 말씀드리기 위해 가지고 제가 사전에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저희가 저랑 이제 마동석 씨랑 초반에 이제 생각을 하면서 형사 영화가 그간 강력반 영화들도 많이 나왔었지만은 강력반이 영어로 따지면은 디텍티브 같은 수사를 하는 형식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는 스트라이커처럼 한 방 치고 나가는 그런 이야기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걸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원펀치 액션 영화였으면 좋겠다. 원펀치 액션 영화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뭐 처음 해보니까 마음이 좀 힘들더라고요. 그런 사람을 원없이 괴롭혀서 시원한 마음을 드는데 집에 가면 죄책감에 시달리고 마음이 안 좋아지고. 근데 뭐 이 연기가 저한테 숙제로 다가왔고, 그리고 영화를 보시면 신이 별로 없는데 과연 어떻게 나쁜 놈처럼 보이고 무서워질 수 있을까. 그래서 기운을 좀 섬뜩하게 만들고자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영화도 거의 뭐 그런 영화들은 다 본 것 같아요. 진짜 시간을 내서. 네, 그래서 네. 네, 다음 질문 있으신 분, 네, 마이크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 마이데일리 신소원 기자라고 합니다. 영화 정말 재밌게 잘 봤고요. 윤계상 씨한테 이어서 질문 드리겠는데 좀 가벼운 질문이긴 한데 그 단발머리가 그 전에 팬들의 호불호를 일으키기도 했고 또 이번에는 또 긴 헤어스타일을 또 해서 파격 변신을 하셨는데 조금 스스로 어색하거나 아니면 액션을 하는 점에 있어서 그 긴 머리가 불편하시진 않은지 궁금합니다. 불편한 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진짜 많이 아프고 그게 기장이 좀 짧은 상태에서 연장술을 했기 때문에 자꾸 이게 누가 머리를 이렇게 잡아 당기는 그런 느낌을 계속 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장첸이 항상 화가 나 있거든요. 그게 효과가 좀 있더라고요, 저한테. 네. 그리고 또 뭐였죠? 죄송합니다. 질문이 그건가요? 네. 하여튼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뭐 영화에서 그 긴 머리가
저는 장첸의 그 모습 그대로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냥 왜 긴 머리인데 어떻게 보면 귀신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자기 세상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오묘하게 여러 가지가 작용되는 그 비주얼적인 모습을 꿈꿨거든요. 그래서 뭐 시도를 해봤습니다. 액션할 때 불편한 건 없으셨나요? 불편한 거는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그 장첸이 항상 화가 나요. 저도 머리에 저어 뜯기니까. 죄송합니다. 아니, 농담할 사이 장난.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리아타임즈의 김지영 기자인데요. 그 윤계상 씨랑 마동석 배우님한테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윤계상 씨 같은 경우는 계속 비슷한 질문이 나오는데 그만큼 악역 연기가 되게 좋게 충격적으로 다가왔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감명 깊게 많이 봤었는데 이 악역이라는 게 사실 많은 배우분들이 사실 착한 역할보다는 악역을 맡음으로써 자기 이미지 변신을 많이 시도하는 그 차원에서 맡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악역을 준비하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뭐 조선족의 말투라는 것도 이렇게 하셨는데 그런 것들은 좀 어떻게 준비를 하셨고, 아까 어두운 기운, 좀 섬뜩한 기운을 내기 위해서 많은 영화들을 참고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영화를 좀 집중적으로 참고를 하셨는지, 그리고 마동석 씨 같은 경우는 형사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잘 맞고 이번에도 또 그런 거에서 되게 적합한 캐릭터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에 캐릭터분들이랑 다른 배우분들도 형사분들을 만나서 인터뷰도 하고 같이 뭐 이렇게 술자리도 하시면서 이제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 강력반 형사들에 대한 영화들이 좀 많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그분들도 많이 강력반 형사분들도 이런 범죄물들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특별히 이번 강력반 형사에서 좀 이런 면들을 좀 보여줬으면 좀 부각시켜줬으면 좋겠다라고 좀 이렇게 요구했었던 점이 있었다면은 좀 강력반 형사들의 어떤 뭐 고충이나 이런 것도 좀 반영시켜 달라 했었던 점이 있었다면은 어떤 것이었는지 궁금합니다. 감독님께서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를 그렇게 바르뎀 그분처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느낌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진짜 많이 하셨어요. 이유가 없잖아, 뭐 이런 느낌. 그래서 글쎄 뭐 말투보다 기운을 쫓아가는 영화들은 다 본 것 같아요. 꼭 뭐 조선족 이런 말투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거는 사실 감독님하고 2달 전부터 대본을 가져다 놓고 선생님하고 같이 대본을 계속 수정하면서 바꿨거든요. 해보기도 하고 이걸 알아들을 수 있을까? 이게 전달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굉장히 철저한 계산이 있었던 대사들이고요. 네, 그냥 그렇게 좀 보셨다면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거는 제가 덧붙여서 얘기하면은 처음에 윤계상 씨랑 같이 악역에 대해 가지고 방향을 좀 잡을 때 저희는 만약에 이제 캐릭터 2개로 나눈다면은 베네치오 델 토로 같은 캐릭터일까 아니면은 하비에르 바르뎀 같은 캐릭터일까 했었을 때 이쪽이 더 가깝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너희를 위한 나라는 없다라는 영화를 좀 많이 참고하자라는 좀 얘기를 정리했었던 겁니다. 네, 일단 제가 어렸을 때 꿈이 많이 변덕이 심해서 많이 바뀌었는데 네, 야구 선수를 하고 싶었다가 권투 선수를 하고 싶었다가 경찰이 되고 싶었었습니다. 근데 야구 선수와 권투 선수는 어느 순간 추억처럼 지워졌는데 이 나이가 먹으면서도 경찰이 되고 싶다. 라는 경찰이 돼서 좀 나쁜 사람들을 잡고 싶다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계속 안에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계속 나이가 먹으면서도. 그러면서 제가 영화를 하면서 배우를 하면서 혹시 조금이라도 사람들에게 이런 형사도 있어서 여러분들을 지키고 있고
나쁜 사람은 반드시 응징을 당하고 벌을 받는다는 것을 되게 기본적인 뭐 컨셉이지만 그런 것들이 좀 시원하게 보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오랜 세월 동안 같이 이 영화를 준비하게 된 것 같고, 지난 4년 동안 감독님하고 같이 이 작품을 준비하면서 제 워낙 뭐 친한 어렸을 때 친구들도 형사들도 있고 해서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친구들이 바랬던 거는 뭐 여러 가지 기자님이 여쭤보신 것처럼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도 있기도 하지만 가끔가 그 친구들도 영화는 또 영화로 보는 부분도 있어서 영화에서 항상 사건이 끝나면 형사가 나타난다. 우리는 그렇지 않는다. 네, 그런 부분들 좀 형사도 형사답게 나왔으면 좋겠고 형사도 계속 모기가 자꾸 앞에서 죄송합니다. 네, 모기가 자꾸 그래서 형사도 또 있네요. 죄송합니다. 자꾸 모기가 제 피가 좀 달아서 말하다 잊어먹었네요. 하여튼 이게 영화적으로 재밌으면서도 리얼리티에서 많이 벗어나면 안 돼서 제가 느끼는 제가 잘하고 못하고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느낀 건 그래도 저희가 노렸던 제가 원했던 형사의 모습은 가까이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그 정도는 노력한 보람이 있다. 형사분들에게 조금 자신 있게 보여드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제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을 받을 텐데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저희 이제 간담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감독님부터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드리고요. 저희 포토타임 준비하겠습니다. 예, 저희 영화 사실은 보통 분들 얘기하실 때 뭐 정말 힘들고 어렵게 찍었다고 하는데 저희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되게 즐기면서 찍었거든요. 현장에서도 되게 즐거웠고 끝나는 순간까지도 정말 행복하게 잘 찍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기자분들께서 잘 봐주셔서 좋은 얘기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제 한 배우 후배가 저희 영화를 일반 시사에서 보고 난 다음에 저한테 문자를 보내줬는데 영화를 보고 심장이 너무 뛴다고 너무 재밌게 봤고 그 얘기가 저를 또 심장을 뛰게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영화 앞으로 많은 분들이 좀 보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 좋은 글 많이 써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냥 뭐 이번 영화는 너무 배우들이 너무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새로운 얼굴들의 그 호연이 너무너무 빛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많은 분들이 봐주셔서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 그리고 새로운 작품에서 더 자주 볼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영화를 처음에 이제 출연하기 위해서 하기로 하고 형사님들과 이제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눴었는데요. 그 정말 살인 사건 현장에 계시고 집에도 못 들어가시고 가족한테 항상 소홀하시고 굉장히 힘든 직업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인터뷰에 언제든지 응해주셨고 그리고 그 항상 밝으셨고 굉장히 유머러스 하시고 그 웃음 뒤에 그 엄청난 그 고통들이
따르고 있다는 것은 정말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이 영화가 단순히 오락 영화로서만 비춰주는 것도 물론 감사하지만 그것보다도 이 일선에서 정말 목숨을 걸고 일하시는 형사님들한테 누가 되지 않고 좀 힘이 되는 영화였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독님께서 시나리오 어떻게 보셨냐고 물어보길래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죠?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드렸거든요. 근데 좀 이상했었어요, 저도. 그래서 그 계상 선배님, 계상 형님이 저보다 2살 동생이에요. 엄청 귀엽습니다. 저한테 지환아 시나리오 어떻게 봤어? 이렇게 물어보길래 너무 이상하고 힘들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한번 잘해보자. 그래서 하는 동안 시원하고 정말 통쾌하게 가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선배님이랑 또 연기하면서 또 즐겁게 했거든요. 모든 배우들이 다 고생한 만큼 다 행복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간담회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희 장례 정리하고 이어서 포토타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우분들은 잠깐 오른쪽에서 대기하실게요.